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를 담당한 오남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의 길까지 선생님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선생님에게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합격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국사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OT 시간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과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학에서 배워야 될 대상이 뭐냐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역사학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공부인데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공부는 사회학도 있고 다른 여러 학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인간 사회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변화적 측면, 이 변화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역사학은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변화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대학 다닐 때, 대학생일 때 혹은 학창 시절일 때와 직장인 시절일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 이 변화적 측면, 이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 역사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 조선시대 안에서도 조선 전기와 후기는 어떻게 다른지 이 변화적 측면을 공부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다. 그래서 선생님과 앞으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수업을 통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사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항상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의 3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3요소를 무시하고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지식이 점수로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시간이고 둘째가 공간이고 셋째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공간,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강의를 들으면서도 항상 시간, 공간, 인간, 시간적인 표현, 공간, 사람,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간, 공간, 인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사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학문이다. 근데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 바로 변화적 측면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역사의 3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을 때에도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면 항상 중요하고, 지명, 뭐 이런 공간들이 나오면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오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의 3요소와 함께 변화적 측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먼센스 상식입니다. 이것은 관광 가이드가 봉정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역사의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 건물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고려시대라는 말만 알아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려 초기의 것인지 중기의 것인지 후기의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서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시대 구분론이라고 부르는데, 시대 구분은 바로 삼국시대를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고 고려시대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이 확실히 안 된 지식은 역사 지식이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 건물은 시험에서 1. 고려 초기, 2. 고려 중기, 3. 고려 후기, 4. 조선 전기 이렇게 보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봉정사 극락전이다. 이렇게 시기,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봉정사 극락전이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 있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안동에 있는지 영주에 있는지 뭐 예산에 있는지 논산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건물은 장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장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안동.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1. 안동, 2. 영주, 3. 논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의 3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선생님은 우리 기본 강좌가 무려 한 35강에서 40강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과 함께 합격의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정식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